왜 그는 엑소시스트 3에 빠졌을까요? 제프리는 희생자들을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그들을 살해하기 전에 그들에게 엑소시스트 3라는 영화를 틀어주고 같이 시청했습니다. 여러 번 이 행동을 반복합니다. 왜 하필 엑소시스트 3였을까요? 이 영화는 1990년 개봉했고 나도 영화관에서 봤습니다. 내용은 희대의 악마 숭배 연쇄살인마인 제미니 킬러가 15년 전 사형당해 구촌을 떠돌던 중 악령의 도움으로 당시 엑소시즘을 하다 자살한 엑소시스트 1편의 데미안 신부의 몸에 빙의 됩니다. 그리고 정신병동에 수감된 치매 할머니의 육체에 빙의되어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에는 물질주의가 만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이보다 깊은 곳에 기독교 보수주의의 정신을 고수하려는 사회입니다. 극단적인 두 축이 공존하는 사회죠. 물질주의에 서서히 자리를 빼앗기던 미국 개신교가 시대와 맞지 않게 더욱 보수화되면서 벌어진 어색함입니다. 이런 보수화의 특징 중 하나는 외부의 무시무시한 적을 만드는 작업에 열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지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교회 밖의 세상은 위협적인 존재이며 신에 대적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곳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1990년대 초 악마 숭배와 그로 인한 범죄, 가령 아기나 산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는 등에 대한 소문이 횡행했습니다. 그래서 FBI 등의 수사기관이 미국 전역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소문을 뒷받침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사탄 숭배 등에 대한 소문은 기독교 보수주의에 의해 퍼진 것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미국에서 태어난 근본주의 기독교 신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제프리가 살인에 몰입하려 할 때 그의 살인을 정당화시킬 변명으로 미국이라는 환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악마주의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들은 자신의 살인행동을 합리화하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범죄 행동에 후회나 죄책감 등이 없고 심지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배심원을 향한 변명은 고사하고 자신에 대한 합리화조차 필요 없겠죠. 하지만 제프리는 달랐습니다.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대부분의 연쇄살인범들이 25점 이상이었던 반면 제프리는 13점만 받았다고 합니다. 제프리에게 양심은 아직 살아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끊을 수 없는 살인을 합리화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그의 부모는 단지 부부싸움을 징그럽게 했을지언정 자신에게 언어적이거나 물리적인 학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구나 친척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어서 죽을 지경인 살인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 양심이라는 놈을 속일 변명거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악마주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선한 신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살인을 벌하기보다 칭찬하기까지 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마주의에 대한 심취는 고등학교 때도 있었습니다. 제프리는 16세의 브리즈 가이거라는 여학생과 함께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때 하는 댄스 파티인 프롬에 갔습니다. 프롬 도중 그는 햄버거를 먹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프리는 몇 주 후 그녀를 자신의 집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브리짓에 의하면 거기서 제프리는 악마와 접촉하는 교령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총 7명이 있었다고 하고 그녀는 불편해서 그 자리를 떠났고 다시는 그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1990년대 미국 문화 속에서 신대 악마,
기독교 대 악마주의란 관객길은 지금보다 더 지배적인 사고 도식이었습니다. 심지어 20세기 개신교 목사 중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인 마틴 루터 킹 목사조차 신이나 성인이나 종교적인 인물에 대한 성적인 사고, 악령 빙의에 대한 사고, 반복적이고 침투적인 불경한 사고 등으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왜 머리에 구멍을 내고 제단을 만들려 했을까요? 그는 7개의 두개골과 2명의 희생자의 전체 뼈를 보존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희생자들의 두개골은 사적인 제단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많은 희생자들의 몸사진을 찍었던 거실에 있는 검은 테이블에 이 두개골을 전시하려 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1991년 7월에 체포되고 한참 지난 11월 18일 그 제단은 누구에게 바치기 위한 것이냐 물었을 때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 자신이다. 그것은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하나의 장소였다. 더 나아가 그는 그의 제단은 명상의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힘을 끌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체포가 6개월 이후에 있었다면 이 일을 사람들은 발견했을 것이다. 그에게 제단은 앞에서 언급했던 자신의 연쇄살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양심의 준동을 잠재우기 위한 눈에 보이는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제단은 그에게 편안함을 느끼는 하나의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는 매년 같은 시기에 비를 기대하며 기우제를 지냈고 만선을 기대하며 풍어제를 지냈습니다. 이전의 수년간 기우제와 풍어제의 효과가 전혀 없어도 이 의식은 100년 이상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 안정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배, 통제의 욕망과 자존감, 끌어들이는 요인. 그는 한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나는 강박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제하고 싶은 생각,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들을 영원히 소유하고 싶은 생각으로 살인을 했죠. 그들을 내 옆에 두고 싶었습니다. 나의 강박이 커지면서 나는 두개골이나 뼈 같은 몸의 부분들을 저장했습니다. 나는 히치하이커를 고르고 그에 대한 단순한 통제나 지배를 하는 판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통제, 권력, 지배의 성적 판타지였습니다.